안녕하세요. 화가 백승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한옥 그 약방 그 대문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문이 아니고 한옥 그 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오늘도 한 부분만 스케치를 한번 이 나무젓가락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옥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는 없어도 아직도 그 한옥이 남아있는 곳은 서촌이나 뭐 인사동 내지는 뭐 북촌에 가면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스케치를 많이 해봤는데 한옥이 그리기 힘든 게 아니라 그릴 게 좀 많아요, 기와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부터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그 일반 펜하고는 좀 다르게 그 동양화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친감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펜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펜도 많이 쓰긴 하는데 펜은 먹과는 좀 다르게 좀 손이 좀 얇고 좀 많이 미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무젓가락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나무의 그 딱딱한 그 느낌을 잘 살려서 하게 되면 거친 느낌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먹에서 주는 그 어떤 깊은 맛, 먹이 주는 그런 깊은 맛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수채화지만 약간 담체 형식의 수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무게감이 좀 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취향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산뜻하고 라이트한 거, 투명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담체 형식의 저채도 형식의 그런 수채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취향이죠. 모든 걸 다 물론 뭐 저는 다 좋아해요. 뭐 라이트한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그 분위기가 다른 거니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림을 보는 몫은 각자의 취향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한옥을 좀 많이 그려봤었는데 예전에 굉장히 크게도 많이 그려봤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크게 대문짝만하게도 그려봤는데 그 한옥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오래된 한옥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돼서 뭐 한 20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00년 된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오래된 한옥들이 그 보여주는 그 은근한 맛이 있거든요.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한옥의 어떤 그런 매력에 좀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옥을 한참 연작으로 작업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삼청동에 제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한옥을 좀 그려보려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실경 보이는 걸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이는 건 좀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한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걸로도 전시도 했었고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한옥의 풍경이라는 건 뭐냐면 한옥이 이런 풍경에 뭐 예를 들면 봄일 때 봄에 한옥 주변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벚꽃들 있잖아요. 봄에 피는 벚꽃이나 뭐 살구나무꽃 이런 것들이 한옥 사이사이에 집집마다 있는 그런 풍경이라든가 그걸 이제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걸 또 그리면서 제 스스로가도 많이 힐링이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뭐 그릴 게 많긴 하지만 작업에 대한 그런 약간 노동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그림이라는 건 노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긴 하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케치를 그 선이 좀 부드럽진 않거든요. 나무젓가락으로 하다 보면 약간 종이에 스치는 그 느낌이 되게 이렇게 좀 뻣뻣하고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천에 있는 한약방을 제가 그린 거는 그 종이가 이제 황목이었어요. 황목. 근데 오늘 하는 건 제가 종이가 중목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르시의 중목이라고 프랑스제 종이인데 수채화 용지에서 가장 비싼 고급스러운 종이이긴 하죠. 근데 되게 써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그 종이가 좋은 느낌이 좋은지.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고 써보시면 이게 왜 좋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지금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이 강약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대로 강약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목에서 이 나무젓가락이 목에 찍혔을 때 처음에 그 목이 금방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하게 나오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흐려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이 시간이 짧아요. 흐려지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찍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주 목을 이렇게 찍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처음에 딱 찍으면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게 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로는 설명하기 좀 힘들고 경험을 통해서 적당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접 그리는 걸 보면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림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림은 동영상으로도 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직접 보면 더 눈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거라 더 실감이 나겠죠.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상당히 천천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혼자 그냥 그림을 그리면 좀 더 빨라요, 속도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빨리 하면 보시는 분들이 눈이 잘 못 따라오니까 좀 약간 천천히 하면서 선을 어떻게 쓰는지, 강약을 어떻게 주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연필 스케치 안 하고 펜으로들 이제 좀 많이 바로바로 그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습관을 들여서 하면은 그냥 또 돼요. 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연필 스케치 없이 틀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제 겁먹어서 잘 안 되는데, 근데 연필 스케치 또 하다 보면 틀려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틀린 것도 잘 표 안 나고, 그려놓고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가들이 밖에 나가서 스케치 없이 바로 붓으로 채색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동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보시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연필로 명암을 넣듯이 살짝 얹어서 이렇게 명암을 제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명암을 주게 되면 여기다 또 채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명암을 준 것 때문에 채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내가 좀 진하게 하지 않아도 기초 명암이 깔렸기 때문에 그 진한 표현이 좀 되고, 그리고 그림이 더 무게감이 실려요. 이렇게 선을 그어도 반듯하게 긋는 것보다 일부러 선을 좀 삐뚤어지게 긋는 습관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 내가 선을 삐뚤빼뚤 이렇게 그리고자 하면, 또 이게 몸에 배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선이 반듯하게 너무 경직되지 않는 선이, 자연스러운 선이 나오거든요. 그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창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이런 거는 선을 쭉쭉 그어서 그냥 두께감 없이 이 굵은 선으로 이게 한옥에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봤던 그 창살들, 그 창호지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리고 기와를 그릴 때는 이 기와장을 쭉쭉 해서 탁탁탁 끊는 게 아니라 기와장을 한 장 한 장씩 내가 한옥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옥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기와장 하나씩 이 기와장 위에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이제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이런데 약간 두께감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옥은 올라갈수록 살짝 끄트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그 건축 양식이 약간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그 약간 뭐랄 이게 좀 그 치수가 좀 약간 정확한 느낌, 딱딱 떨어지게. 그리고 중국은 좀 약간 화려하잖아요. 끝이 더 이렇게 싹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한옥은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연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 양식이거든요. 이게 한옥이. 그러니까 어디 산에 자연에 한옥이 있으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잖아요. 언밸런스가 아니잖아요. 잘 어울리는 그런 건축 양식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건축을 지을 때 자연과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느냐, 그런 데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리고 되게 소박하고 그 아담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웅장하진 않지만. 그리고 한옥은 이게 내기와 외기와라고 하나, 아무튼 여기 나오고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가 이게 동그랗게 뭐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본 건축 양식이라면 얘들은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강박증이 좀 그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치수에 대한 강박증. 근데 우리는 치수의 그 정확한 강박증보다는 눈대중, 그게 있잖아요. 눈대중, 얼추, 대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얼추 대충 이렇게 하면 대략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치수도 마찬가지 질 때도 눈대중으로 이렇게 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맞긴 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또 자연스럽고, 이 기와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기와를 하나씩 이렇게 쌓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안쪽도 기와가 상당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똑같이 패턴으로 하시면 말고 약간 이렇게 간격이 지그재그 뭐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일본 건축 양식은 이게 이런 간격들이 아주 일정하게 딱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옛날 건축들 보면 다 그런 식이죠. 처음에 하기 힘들면 가이드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빨리 스케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빨리 할 때는 이런 식의 스케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경직되지 않은 그런 선이 나오죠. 좀 빨리 하면.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각도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죠. 시각이, 우리 시가가 여기면 이쪽은 각도가 이렇게 벌어져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여기만 중점적으로 그릴 거니까 다 그리지 않고 이 정도만. 어차피 다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옛날 건축 양식은 이 빗물 받침대 여기에 사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바로 처마가 떨어지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빗물 받침대로 다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빗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흘러내리게 해서 떨어지게 받침대가 다 있거든요. 받침대로 이렇게 또 나무 기둥이 남아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너무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원도 좀 약간 찌그러지게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이제 나무 문들이 이렇게 있죠. 세모스이 박혀있는 이런 느낌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한 가지 명암을 넣는 방식은, 여기 이제 여기 나무가 밑에가 좀 어둡잖아요. 이런 데는 살짝 이렇게 명암을 어둡게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명암을 한 번씩 깔아서 그냥 대충 너무 진하지 않게, 안쪽은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쪽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 담장도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쌓아놓은 거 보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규칙하잖아요. 이런 맛이 되게 좋은 거죠. 이 뒤에도 또 한옥이 또 있네요. 보니까 이게 겹쳐서 앞에 거만 그리고 뒤에 거는 안 그릴게요. 그래서 뒤에는 좀 간단하게 보이는 것만 살짝 해놓고, 담장으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려볼까요? 담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나무젓가락 펜을 돌려가면서 쓰는 이유는 이 잉크가 묻어있는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 잉크가 묻어있는 부분이 되게 칠해지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약을 항상 주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뒤에 나무가 좀 있는 걸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좀 사진과는 좀 다르게 이 한옥의 뒤에가 나무가 있다는 걸 나무도 그런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뒤에 나무가 이렇게 전 이제 보통 나무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스케치할 때 연필로 스케치할 때처럼 이렇게 비벼서 나무를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걸 잘 표현하면 나무의 느낌이 아주 재밌게 표현이 돼요. 여기 잉크의 넓은 면을 활용해서 나무가 이제 밑에가 좀 진하니까 이렇게 진하게 해서 나무 끝에는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무가 자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나무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나무를 해주면 훨씬 더 분위기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이거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거 그림을 좀 해보신 분들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생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연필을 데생 손녀섭 할 때처럼 이렇게 비벼서들 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나무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서 자 이 정도. 그리고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디테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의 결을 좀 해주면 더 재밌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할 건데요. 일단 기와부터 먼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와는 보통 색감이 좀 보이기도 하죠. 어떤 부분은 색이 좀 빠져서 회색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누르스름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느낌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주가 이제 회색적인 느낌이 나게 채색을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와를 먼저 채색을 해서 밝은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채색. 그리고 이제 칠하다가 좀 어두운 데를 이렇게 채색을 또 합니다. 색을 어둡게 해서 살짝 그림이 안 말랐, 아까 칠한 게 안 말랐으면 좀 번지겠죠, 이렇게. 네, 또 번지게 그냥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블랙으로만 칠하면 얘가 재미가 없으니까 색깔을 조금 사진에 보이는 그 느낌처럼 풍화작용에서 좀 약간 파란 것들 있죠. 그 색깔이 좀 이렇게 누르스름한 그런 느낌도 이제 같이 칠하는데 이렇게 한 명씩 칠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번지게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쪽은 그런 게 좀 많이 보이죠. 어떤 부분은 약간 누르스름하기도 하고 더 보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빛에 받아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봐도 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가서 보면 더 색감을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좀 밝은 데는 색을 좀 빼서 이렇게 좀 밝게도 좀 칠하시고
좀 어두운 데는 색을 좀 블랙이나 이런 걸 어둡게 해서 여기를 살짝 칠하면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겠죠. 그림자가 치는 부분들 또 어두운데 이런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점점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밝게. 왜냐면 수채화는 밝은 색부터 먼저 항상 칠하거든요. 밝게 칠하면서 점점 어두워지게 이렇게 이제 채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는 그리고 처음에는 터치를 넓게 하다가 갈수록 터치를 이제 작게 이제 잔터치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터치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마르면 이렇게 좀 진하게 살짝 주변을 이렇게 해주면 더 그림이 더 살아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칠합니다. 기둥과 나무를 색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한옥을 보면 나무들 있잖아요. 어떤 거는 좀 색이 좀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다 다르거든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밝은 데는 이렇게 좀 노르스름하게 밝게 칠하다가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칠하다가 좀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싹 같이 얘가 번지게 그리고 진하게 해서 밑에 그림자를 이렇게 싹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안 마른 부분은 이렇게 번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같이 어떤 부분은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살짝 번지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수초의 맛이니까 번지는 느낌이 특히 그 번지는 느낌을 잘 살리고 싶으면 물이 안 말랐을 때 적당하게 했을 때 딱 칠해주면 살짝 번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기가 여기 고여있기 때문에 사실 마르면서 이게 굉장히 밝아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좀 진하게 칠한 것 같은데 이 마르면 이렇게 밝아지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 해보신 분 중에는 그게 물이 있을 때는 칠할 때는 진해 보이지만 거기에 그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칠하는 것보다 어둡게 할 때는 어둡게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칠을 해볼게요. 나무가 지금 칠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진 않죠. 칠하는 게 색감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그림이 완성을 했을 때 좀 풍부한 색감이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림이 단순해져요. 색감을 단순하게 칠하면. 자, 여기도 이제 농담 처리 음영을 주면서 이렇게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데는 탁 아주 그냥 강하게 과감하게 어둡게 딱 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까만 처마 밑에 이제 이런 데는 좀 짙게 해서 그림자가 딱 어둡게 해줘야만이 여기 좀 더 입체감이 나거든요. 이렇게 얘를 하얀 부분 남겨주면서 이렇게 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싹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짝 그 색감도 좀 바뀌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색도 좀 보이고. 자, 이렇게 처마의 빗물 바지도 색감이 비슷해가지고 뭐 잘 표가 안 나는데, 어떤 거는 이게 파란색도 있어요. 녹색, 약간 뭐 녹색 그린 계열 빗물 바지 색깔도 있고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색깔이 좀 기와랑 비슷하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매치가 잘 되게. 저기에 빗물 바지가 색깔이 너무 뜬금없이 녹색이나 파란 거 하면 좀 약간 기와의 어떤 그런 고풍스러운 맛을 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빗물 바지 하나같이 신경 쓴 그런 집인 것 같거든요. 색감에 맞게. 저 기침이 나. 목이 간지러워서 그런 거니까요. 좀 어디 가서 기침도 함부로 못 할 것 같아. 목이 간지러워도 눈치 보여서, 그죠? 이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밖에 나가서도 마음껏 그림도 그리고 그럴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좀 이렇게 살짝 묘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채색을 하다 보니까 스케치한 게 좀 덮여 있잖아요.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살짝만 표현을 해주면 그림이 좀 더 살 것 같기도 하고, 벽도 이렇게 기와가 쌓인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 좀 해주시고, 자, 그림자 부분을 살짝 너무 또 만지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만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만지면 또 디테일하게 그냥 그림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뭐 정말 쓱쓱 칠해서 분위기만 표현하고요. 기와를 그린 걸 제가 여기서 충분히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짝만, 여기는 이제 분위기만.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할 때는 일단 그냥 같이 어둠도 같이 분대서 이렇게 칠을 해버리세요. 그럼 여기가 같이 어두워지거든요. 이렇게 칠을 하면 따로 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싹 칠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무를, 여기도 이제 좀 어두운 곳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한 톤 싹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들어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뒤에 나무는 아까 스케치 할 때 기본적으로 명암이 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초록색인데 색이 너무 야하지 않게, 너무 튀지 않게 약간 다운시켜서 이렇게 칠하면 끝에 갈수록 살짝 이렇게 잔터치를 주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자연스럽게 뻗어나가게, 그리고 밑에는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그냥 칠하시면 이렇게 나무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두운 터치로, 녹색의 어두운 터치, 주변을 좀 어둡게 해서 약간 명암을 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돼 있죠. 그리고 좀 더 제가 더 그린다 그러면 약간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흐린 물을 많이 타서 뒤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저 뒤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해주면 저 뒤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 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림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하얀 부분은 색을 안 칠하고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도 굳이 칠한다 그러면 살짝 음영만 아주 흐리게 해서 음영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다 칠할 것 없이 이렇게. 여기도 살짝 뭐 여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그림자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그림자 표현을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거를 끝까지 보시느라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그림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